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건축기사 1회 기출문제 건축 계획부터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수전시기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 특수전시기법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모니카 전시라는 것은 칸막이를 이렇게 연속으로 배치해서 하모니카 흡입구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동일, 반복, 연속할 때 필요한 거고요. 파노라마 전시는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의 파노라마로 연출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디오라마는 현장감이에요. 실제 현장에 온 것처럼 느낌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일랜드 전시는 바닥 전시입니다. 천장이나 벽면을 이용할 수 없는, 다만 바닥에 전시해 놓으니 큰 전시물이나 작은 전시물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근데 딱 보니까 답이 4번이네요. 왜? 실제로 실물을 직접 전시할 수 없거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뭘 얘기할까? 영상 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전시의 특징을 얘기했기 때문에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 분간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빌리온 타입이라 그래요. 이 파빌리온 타입은 뭐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이렇게 우리가 외대부나 또는 중진부나 이 병동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대지를 활용해서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분간식 배치라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옳은 건 물어봤죠. 각종 시설 설비 배관 길인데 설비를 이렇게 연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비 배관 길이가 짧아진다 아니라 길어지는 거고요. 대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적용이 용이하다? 그렇진 않죠. 대지가 커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각 병실 남양을 할 수 있어 일조 통풍 조건 좋다. 맞는 얘기고, 병동부는 고층이 아니라 병동부 자체는 우리가 저층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저층 구성하고 환자는 엘리베이터로 운송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들것으로 운송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빌 때는 0.33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0.33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33화. 0.33. 아주 오래전에 공부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0.33. 미터 세제곱에 다니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제곱미터당 소요되는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현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1000매당 0.33 미터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149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냐면, 자, 0.33을 얼마로? 1000매죠. 1000매당 0.33 미터 세제곱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될까요? 1제곱 몇 매가 들어가? 140 정미당 9매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요거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다 끝난 거잖아요. 1000매당 0.33에 곱하기 1제곱당 149매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049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0.049 미터 세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1제곱당 소요되는 벽돌 정비량과 몰탈량이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암기해야 돼요. 1.0빌 때 0.34, 0.5빌 때 0.25. 요 두 개 정도만 외우면, 특히나 1.0비야 잘 외워도 그냥 무리가 없어요. 0.33, 33한 거야, 33.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가 나와. 이렇게 답을 외우신 분도 있어요. 사실 문제 많이 푸다 보면.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속 코튼의 성능 시험 관련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됐는데, 자, 이 문제를 쭉 보니까 커튼홀이에요. 커튼홀. 이 금속 커튼홀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외장재, 그쵸? 외장재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건축물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건축물의 외벽이죠. 외벽. 이 비내력 구조이긴 하지만 실제로 각종 외력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뒤로 붙어 있잖아. 연결 철물이 여러 가지 있을 때 파스너가 있겠지만 어쨌든 얘가 견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커튼을 그 성능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구조 시험, 그다음에 뭐 기밀 시험, 정합 수밀, 동합 수밀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내동 S온과는 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관계겠어요?
금속 코튼홀이잖아, 금속. 금속제 그 프레임 틀과 코튼홀인데 내동일성은 전혀 관계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중을 가하거나 변이를 측정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물이나 바람을 막 불어서 어떻게 할까 숫자로 표현하는데 우리 무슨 생각? T가 번거로워요. 그렇죠? T가 번거로우니까 T는 다 우리가 소거를 해주는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앞에다 집어넣어. T가 10mm라 했으니까 10을 앞에다 집어넣고 자 130에다가 곱하기 130 끝났네. 그죠? 예. (130) 130 끝났고요. 빼기 3개에다가 DOT가 20이죠. 더하기 네 번째 4지환이죠. 40분의 S가 20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G2가 50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아마 790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계산식을 구하는 공식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은 뭐라 그랬어요? 이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자 BT 빼기 NDOT 더하기 4G분의 S제곱 T 더하기 4G2분의 S제곱 T다. 근데 여기서 S1과 S2가 뭐고 G1과 G2가 뭔지는 기본적 용어 정에서 다 공부한 거니까 알아에 따른 근린생활설이라든가 이런 복합적 용도설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느 동네 갔어. 이 동네 갔더니 이 동네는요. 와 여기 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가게들이 거의 없어서 가게를 가려면 저기 멀리 좀 가야 돼. 좀 가요. 일격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지역을 뭘로 정했느냐? 이 전용주거 지역이에요. 이 전용주거 손가락 2개. 1, 2죠. 1은 뭐가 돼? 키 작고 동토하니까 뭐라 그래? 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이고 2종은 늘씬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 자 그런데 이 동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요렇게 뭐가 있냐면 약간 우리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 동네 갔더니 요 동네는 중간중간에 이 가게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편리하긴 해. 편리하긴 하지만 양호하진 않아. 왜? 우리가 얘기하는 복합용도 시설이 조금 근린생활시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은 편리한 주거지역인데 자 1종, 2종, 3종이 있어서 손가락 3개 보세요. 자 그럼 손가락 3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낮은 건물 주고 좀 약간 중층 건물 또는 좀 아주 높은 건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낮은 건물 옆에는 그쵸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 옆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려면 그래 일종은 키 작으니까 뭐라 그래 너는 저층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층 이하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너는 아파트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4층 이하니까. 2종은 뭐라 그래? 2종은 중층 중심으로 하고 3종은 고층 중심으로 하려니까 뭐가 돼? 2종이 덤비는 거. 너랑 나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리 중고층으로 바꿔서 그럼 현재 딱 보니까 준주거주는 뭐냐? 준주거주는 다시 자 주거를 중심으로 하되 그쵸? 필요에 따라선 업무나 상업 같은 이런 지원시설이 가능한 거니까 이 준주거적 보면 상업적 비슷해 보여요. 그런 느낌도 가는데 주거가 중심이래. 그럼 뭐가 준주거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별표 5개 그죠? 자 그럼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리하다 그러면 일반이 될 거고 중층이다 그러면 뭐가 돼? 이게 막다른 도로의 해석이구나. 왜 필요했을까? 화재 진압이 어려울까봐. 왜냐면, 막다른 도로 같은 화재 진압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 길이가 길어지면 6m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고, 약간 짧으면 3m, 아주 짧을 땐 2m 정도 되면 소방호수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10m 미만이면 2m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보시면, 키마카 강좌의 기출문제는요, 여러분들 제가 판서를 해드리죠. 중요 지문일 때, 왜냐면 판서해드리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일 때, 그쵸? 이런 것들은 판서를 좀 해줘서 정리를 해줘요. 너무 많은 걸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흔들려.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그래서 딱 시험에 필요한 이 초점만 딱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서를 해드리고 요점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식 같은 거. 그럼 나중에 유사한 시험 문제는 그 똑같은 공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마크 강좌가 이렇게
지금 PT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가 칠판에다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분들이 좀 복습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 이런 데서 버스 안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짜투리 시간. 그 짜투리 시간 이용하려면 PT가 좋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PT도 병행하기도 하고 때에 따른 판서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